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스페셜리스트 19년차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6월 호주 이민성에서 발행한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보고 초청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고요. 비자적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 법무사님이나 이민 변호사님들하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만든 영주권 이해하기 쉬운 진행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표된 부분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족 직업군에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각 공부하는 과정에 스킬 어세스먼트 기간이 다 다른데 스킬 어세스먼트를 통과를 하고 보통 1순위로 189 비자를 보고 190 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킬 셀렉트러에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라는 기관에서 초청장을 이슈를 하는데 매달 11일마다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코비드 19 때문에 4월 11일 이후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5월달 6월달 그 부분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성 사이트에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서치란에 인비테이션 라운드라고 서치를 하시면 이 페이지가 뜰 텐데 2020년 6월 11일에 인비테이션 이슈가 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89 비자, 스킬 인디펜던트 비자 같은 경우는 170장이 나왔죠. 초청장이. 그 다음에 491 비자가 30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력이 발생하는 컷오프 점수가 189 같은 경우는 85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점수가 70점인 경우는 491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컷오프 점수에 6월 11일 날 인비테이션 라운드 프로레타 직업군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다 NA라고 해서 나온 초청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지금 보시면 엔지니어링 쪽으로 2020년 3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89 비자가 95점, 491이 95점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019-2020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어져 6월 11일까지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쭉 숫자를 보시면 토탈 7,720장이 189 비자로 여러분들 독립기술 이민으로 초청이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2019년 20년에 플랜에는 16,652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7,720장이 이슈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1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80장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7월 1일부터 9월까지 나온 장수가 300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1,780장이 491 비자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90 비자를 확인을 한다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별로 보면 호주 주정부,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1,000장 다 마감이 이미 됐죠. 그래서 190을 클로스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1 같은 경우는 토탈 지금 퀸슬랜드가 976장, 그 다음에 489가 114장, 플랜을 보면 1250장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슈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2019년 20년 프로그램 2호에서는 16,652장에서 결론은 7,720장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90 호주 주정부인 190 비자와 그 다음에 489 비자는 플랜대로 거의 맞춰서 나왔다는 것을 각 주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020년, 21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IA라고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이민 변호사님들은 아마 공문을 받았을 건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의 이어에 대한 question and answer인데,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Q&A on Migration Program Planning and Delivery 2020, 2021을 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18년, 19년 플래닝 셀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웃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플로이 스폰서
여기 보시면 토탈 플랜은 48,252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장수는 42,012장. 그 중에 33,025장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ENS. 여러분들이 보통 기술직을 공부한 다음에 482 TSC 비자 받고 3년을 일하게 되면 ENS 186으로 가는다고 제가 요리 영상이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실질적 장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스킬 인디펜 189 비자죠. 43,990장이 플래닝 실링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웃컴 나온 장수가 34,247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3% 정도 적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아웃컴이. 그 다음에 그 190 호주 주정부 스폰서지 비자인 190 비자와 491 비자를 보면 플래닝은 28,850장이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웃컴 나온 거는 25,993장. 실질적인 장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189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줄지는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19년, 20년 프로그램 플래닝은 뭐였냐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인플로이 스폰서 3만 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웃컴에 나온 통계 자료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 프로그램 이어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떨어지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43,990장의 플랜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건 34,000장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2019년, 20년도 189 비자, 스킬 인디펜던트 비자가 16,652장이 플래닝이 잡았는데 아까 제가 인비테이션 라운드 이민성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7,720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코비드 19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189 비자 초청장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한테 힘든 요소, 악영향을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테인 테리토리 노미네이트 같은 경우 24,968장을 플래닝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채워서 이 부분은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계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에는 이 플래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호주 페더럴 거버먼트가 버제팅을 해서 이 플래닝이 5월달에 나와야지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비드 19 때문에 이 버제팅이 언제로 연기되었냐면 10월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10월에 버제팅이 나온다면 조만간 구체적으로 이제 각 서클래스로 몇 장을 줄 건지에 대한 플랜이 나올 텐데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변호사님들이나 이민 법무사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아마 전망은 할 수는 있지만 영상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실링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웃컴으로 나오는 것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0년, 21년 프로그램 이어에 이 부분을 과연 실링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한번 10월달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시지 마시고 10월달에 버제팅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플랜이 나올 건데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20년 5월달, 6월달 호주 이민성에서 발행한 초청장에 대해서 늦게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 10월에 발표되는 버제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2020년, 21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어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 플래닝이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몇 장이 배정이 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업군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직업군이 부족 직업군 MLT SSL인지
아니면 쇼텀 직업군인 STSOL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통계자를 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파트별로 따로따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